자, 그래도 참, 이 장소가 바뀌니까 좀 괜찮다. 이게 바로 탁 뒤로 돌아보면 풀나무가 쫙 깔려있어. 이쪽으로 보면 여기 가게밖에 없어. 오늘은 이게 권이 8이 되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딱 반 지나간 거다. 그 권 7으로 보면 권 8, 2루 하가 됩니다. 1장 맹자왈 순, 생어, 저, 풍, 선어, 부하. 조러, 명조, 동의지냐. 문왕, 생어, 기주, 조러, 필영, 서의지냐. 지지상거야, 천유열이, 세지상후야, 천유여세. 득지행호, 중국, 약합부절, 선성후성, 기규, 일야. 순은 저풍이라는 땅에서 났고, 부하라는 땅으로 옮겼다가 명조에서 죽었다. 이 지역이 다 지금 중국으로 볼 때 이제 동쪽이다 이거지. 이게 사실 수휘시대만 가도 이게 정확히 어딘지 몰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지명이야 이렇게만 돼 있고, 그 주위에 보면은 동방 이복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복이라는 이 말은 이것도 서경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왜 자귀 지방 임금들의 지위가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공, 후, 백, 자, 남이라는 5가지. 그냥 이거는 명분상의 지위 차이가 있지. 나라 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잡자면은 이제 천자와 이 촌수가 가깝구나. 그 조상의 이 문왕 무왕 시대에 공적이 크거나 하면 대충 공인 것이고, 멀수록 이제 후, 백, 자, 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천자 나라가 여기 있을 때 지방으로 500리 정도마다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마다 맨 앞에는 이제 경이고 경사,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은 읍으로 보면 그냥 서울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달리는 이거 뭐야, 야, 기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물론 합친 전체 나라가 천자의 직할 통치 나라도 물론 있지. 근데 이 천자 나라, 여기 이게 있고, 이거 천자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천자 나라로부터 멀수록 아무래도 좀 또 상대적으로 멀 거 아니야. 그거하고 아까 말한 지방 임금들이 급하고 대응되는 건 아니야. 대응되는 건 아닌데, 그 거리마다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공후 백자남 5가지는 그걸 작이라고 하잖아. 작이 5가지가 있는 것처럼 복도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천자 나라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급이 낮아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 바깥의 거는 이제 그 이적이 되는 거고, 이 오복에 해당하는 것까지는 그런대로 하여튼 범중국에 들어가는 거지. 이 이복지지라고 한 건 그 중에 맨 바깥 지역이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동쪽의 맨 바깥 지역이다. 문왕, 그래서 한 동이의 사람이다. 동이 지역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중국 애들은 이때 동의를 이제 범중국에 들어가는 동의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지금 중국 애들은 광개토왕릉 비지역, 동명성왕, 묘 이런 거 다 중국 지방 부족의 족장이다, 그 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놔버렸어. 그게 동북공정의 주요 항목에 해당했지. 조선족의 흔적을 지워서 중국화하는 것. 여기는 그 다음에 하여튼 문왕은 기주에서 나서 필영에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서희 쪽 사람이다. 근데 요거보다 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탕이잖아. 탕은 그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다. 근데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우는 아무래도 동이가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 요순, 요의 나라가 이거 당 나라의, 요 당 지역의 살 지역인데 어쨌건 천자국의 이름이 당이니까, 당 나라의 천자, 당시의 청자가 요고, 우라는 이름의 천하 나라의 천자가 순이고, 그 아들은 다 당대로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세습된 게 이제 하나라 때부터니까, 요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화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요거는 중화가 아니라 이제 동이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문왕은 저 서쪽이다. 아직 이때만 해도 이제 중국 문명 지역은 사실은 황하 지역이죠. 남쪽은 안 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문명이 크게, 어떤 나라나 다 그렇지만 크게 한 두 지역이 있는 것인데, 양자강 쪽은, 가령, 이 문학 작품으로 볼 때는, 물에 빠져 죽은 초사. 초사 이름 뭐냐, 갑자기. 이제 기억났다. 구론이라는 사람은 전국시대 사람인데, 지금 이 시대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이제 등장하는 문화사의 중심 주역으로 등장하는 게 지금 역사라고 보면. 그러니까 요게 바로 초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초나라가 이 남쪽이잖아. 그러니까 월이나 초가 남쪽의 대표적인 나라고 북쪽의 대표적인 데가 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지역, 월지역, 그 삼국지의 오도 저쪽일 거고, 가까이. 그러니까 이 황하 쪽하고 양자강 쪽이 서로 다른데, 둘 다 물인데도, 북쪽 지역은 대체로 좀 이지적이고, 주지적이고, 이 남쪽 지역은 주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적이고 지적인 데가 북쪽이고 예술적인 쪽은 남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비정형적이고 일탈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사상으로는 사실 그 위에도 물론 있었지. 노자와 장자는 역시 남쪽 문명 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가나 법가는 묵가도 아무래도 북쪽 지성이죠. 이 두 사람을 볼 때에 이 출생 내지 활동 지역으로 보면 그 땅이 서로 떨어진 것이 천열이다. 천열이 이건 숫자는 사실 좀 잘못된 걸 거야. 아무리 이 당시 중국이 좁아도 지금 산동성 근처 또는 연양성 근처 그 근처가 이 활동했던 이 동쪽 지역일 것이고,
서는 지금 저 섬서성 정도로 가는 거거든. 아주 서쪽일 텐데, 기준하는 데가. 그게 천리만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천리가 400km인데, 그 당시는 4, 6, 24, 4, 7, 28. 한 250km 정도 될 거야. 그 당시 천리라면. 근데, 그보다 250km면 여기서, 자, 서울서, 대구가 400km인데, 대전이 200km가 넘잖아. 그러니까, 지금 순과 문왕의 활동 지역이 이보다는 뭐 수천리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천유열이라는 건 숫자가 지금 줄어 있는 겁니다. 세지, 여기도 여러 번 나왔더니 세가 역시 시간을 표현한다는 게 또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세대의 차이가 서로 시간적으로 떨어진 것이 천여년이 된다. 이거는 순이 대충 BC 2200, 2300이고, 문왕이 BC 1100입니다. 그러니까 한 1100년 정도 차이가 나네. 그러니까 1000여 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 중국이란 말은, 역시 우리 지금 말하는 중국 아닙니다. 이건 다. 그러니까 천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하에 들어가는 제후국들, 그게 다 일단 그들 전체, 그걸 천하라고 보는 건데, 그 천하 중에서, 맹자에 나오는 중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에는 나라를 쓰는 경우도 혹시 있었지만, 대체로는 이 국이라는 게, 임금이 거주하는 곳, 도읍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천하의 중간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도를 실천했다, 행했다 하는 이야기죠. 덕지는 이게 보통은 선비로 볼 때는 덕지란 임금의 고임 신임을 받는다, 높은 지위를 얻는다 정도지. 자기가 닦은 도를, 경륜을 실천해낸다, 실현해낸다 그런 뜻인데, 여기는 임금이 된 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정도가 아니지. 자기가 닦은 그 뜻을, 도를 세상에 실현한다, 그런 넓은 뜻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도를 온 세상에 펼치게 된 것, 그것은 부절을 합친 것과 마찬가지다. 부절은 그 주의 비교적 상서에 나와 있지. 주는 거기 보면은 부절이란 바로 뒤에 주 있지. 옥으로 만드는 것인데, 잠깐 이거 일종의 공무라. 예. 이거
그래서 옥으로 만드는데, 그 문자를 새겨서 그 가운데를 자른다. 그래서 이쪽 저쪽이 각각 그 반쪽을 간직하고 있다가 요거 일이 있으면 왼쪽 오른쪽을 서로 붙여 보아서 딱 들어맞는 것으로 해서 신표 증거로 삼았다. 약합부절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말이 같다는 뜻이다. 여기 이제 주지.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이 주의가 지금 이 부절이라는 걸 아주 좁게 해석을 한 건데 명확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꼭 옥으로만 만들 필요도 없고 돌로 해도 되는 것이고 나무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종이 쪽으로 해도 물론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래 견뎌하니까. 그리고 가운데를 잘라서 좌우라고 하는 거 보면 가령 이제 그 글자를 뭘로 적었을지 모르지만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적었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로로 썼을 거거든. 그래서 이 가운데를 자른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붙여본다 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자른다가 아니라 이렇게 자른다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범시, 그 뒤에 지금 주 쪽을 내가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범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경의 말은 성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고 뒤서고 시간적으로 멀고 가깝고 의 차이는 있지만 그 도는 같다는 것이다. 이 범시라는 게 범중엄입니다. 범시 이게 900년대 사람, 10세기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성리학이 형성하기 전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선대로 거슬러 올라갈 때 꼭대기까지 가면 한유로 갑니다. 한유는 8세기 정도까지 가는 사람이지. 그리고 한유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범중엄이 나오는데, 요거는 송이고, 그 뒤에 이제 한참 지나서, 요거보다 약간 아래인 사람이 염계, 주돈이가 되는 겁니다. 주돈이 강절, 소옹, 장제, 정호, 정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범중엄이 가령 이제 한국사로 보면은 고려에 해동공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이 있지. 최충이라고. 최충과 나이가 비슷한데 최충의 나이가 좀 더 위입니다. 근데 이 사상의 족적으로 보면은 최충과 이 범중엄이 아주 비슷해요. 즉 고려적인 한국적인 성리학의 선조가 이제 최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간단한 한 사례를 볼 때에 대학과 중용을 매우 중시했다 하는 것 정도로 일단 한 증거를 삼을 수가 있어요.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산, 정국지 정, 이기 승여, 제인어 진유. 자산이 정나라의 정치를 듣는다. 이 듣는다 하는 말은 또 복을 받는다는 뜻이겠지만, 정치를 관장한다는 이야기고, 대상 노릇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청정, 문정 다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 그건 조선에서도 계속 써왔잖아. 그걸 사조성어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수렴청정. 임금이 죽고, 그 부인이나 그 엄마 비나가 섭정하는 거. 수렴청정입니다. 그 정나라의 재상 노릇을 하는데 그 승여, 지가 타고 다니는 가마나, 그러니까 이 사실 여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것도 여고 말이 끌고 가는 것도 여지다. 그 자신의 승용차로 진과 유라고 하는 그 물을, 시내지 작은 물일 텐데 그 물을 건너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마를 타고 다니니까
사람이 들고 다니건 뭐 말이 끌고 가는 마차건 간에 일단 다리 위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물이 좀 불어나고 이러면 시내가 사람이 건너가기 좀 힘드니까 다리가 얕고 돌다리밖에 없고 이러면 건너다니기 힘들었을 거란 말이지. 그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수레에다 태워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수레가 뭐 많으면 한 10인승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라고 할 때에 한 10인승 정도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 꽤 많은 사람 태울 수도 있었겠지. 혼자 타는 가마라면 4인교, 4인이 앞뒤에서 들고 다니는 수레라면 1인용일 텐데 거기도 뭐 한두 사람은 얹어 탈 수 있겠지. 그렇게 태워다 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자왈 혜의 부지 위정. 은재 혜택을 민에게 베푸는 것이긴 한데 정치를 실현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거예요. 라고 한 겁니다. 새 11월 도강성, 12월 열양성, 민, 미병, 설야. 군자, 평, 기정, 행, 벽인 가야, 언득, 인인이 제지, 고, 위정자, 매인이 열지, 일역 부족의. 계절이 11월이 되면, 도강, 이 도는 온푸트, 걸어서 가는 다리, 이게 도강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는 다리, 워킹 브릿지, 뭐 이런 정도지. 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공사를 해서 좀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하거나, 뭐 그런 게 성이지. 건설을 하고, 12월이 되면 열양성, 수레 또는 가마, 그러니까 관리들이 타고 다니는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가 이루어진다. 이 량자가 옛날 삼국 사기나 유사에서부터 쭉 조선시대까지 양자는 우리말 돌 또는 달 이런 거를 대신하는 글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로도 되고 다리이기도 하고 해서 둘 다 아마 연유가 있겠지. 그래서 돌이라고 보통 읽힙니다. 울돌목, 명량해전 있지, 목포, 그게 명량, 그게 울돌이야. 그게 다리인데 거기선 소용돌이, 이 바다 밑의 물이 급하게 흘러간다 하는 그 소용돌이를 또 뜻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의미는 급한 물살이라는 정도가 되지만, 음은 역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돌목입니다. 그 노량진도 바로 그 돌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말로 그 뭐가 될지 모르지만, 외가리, 다른 그 종류의 새와 다리가 합쳐진 거라고. 그러니까 학다리 같은 거 비슷한 거지. 근데 여기 11월, 12월은 다 주 나라 달력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가면 이게 천자가 바뀌면 쭉 달이 바뀐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생기고 나서는 하나라 달력에 12월을 정월로 삼았다. 주나라가 생기고 나서는 다시 은나라의 정월을 뒤로 돌리고 은나라의 12월을 정월로 삼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라로 보면 하나라 역에 11월이 주나라의 1월이야. 그리고 주나라 망하고부터는 달력을 바꾸는 적이 없어. 그냥 하나라 달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이 주시대 사람이니까 저거 달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도 다 하나라 달력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9월이요. 그러니까 음력 9월과 10월이 되면은 각각 이 주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농사가 이제 농한기가 되니까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해서 다리를 수리하거나 건설한다.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인민이 일상생활에서 내를 건너가는 데에 피곤할 것이, 장애될 것이 없다. 다스린 사람은 군자가 그 정치를 펼치는 데에서 그걸 잘 해내면 이 평자는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거 동사들, 뜻이 다 똑같다 그랬지. 그 맨 마지막 것이 평천하잖아. 그러니까 고르게 한다, 잘한다, 질서 있게 한다가 평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면은, 다닐 때에, 이 행자는 기본적으로는 발걸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행자의 원래 모습이야. 근데 여기서는 가마 타고 다니는 거지만, 그러니까 관리가 출퇴근할 때, 다닐 때에 벽인,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물러거라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어찌 사람마다 물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이 벽인이라고 하는 게 벽제라고, 물리치다, 없애다 하는 제자 해서 벽제잖아, 벽제. 벽제라고 하는 게, 사람은 물리친다 이런 뜻인데, 그거 보통 지인 같은 걸로 이제, 자, 재상 지나가십니다. 비키시오. 이런 게 된 거라. 물러거라. 그래서 피맛골이 생긴 거라고. 종로와 평행하는 길, 그걸, 사실 이건 요 피는 한자입니다. 이게 벽제와 마찬가지의 뜻을 갖는, 반대편에서 볼 때 피해가는 것,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것을 피해서 가는 골목이라는 뜻이요. 이거는 동네라는 곡이 아니라 이거는 골목이라고. 길. 그러니까 피맛길이지 사실은. 피맛길인데 요새 피맛골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들 잘못 알고 있더만. 그저께인가? 조회선이 봤더니 걔도 이게 피맛골에 있어야 하는데 이 맛인 줄로 알더라고. 그러니까 생고기 먹는 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횟말 생고기 소고기 회로 먹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래서 피맛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한자 글자의 결합인 단어지. 그러니까 이 피맛길은 상인들이 양반들, 그러니까 평민들이 양반들하고 마주쳐서 엎드리고 이렇게 귀찮으니까 신경질 나지. 그래서 아예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 그게 피맛골이지. 그렇게 댕기는 게 옳지. 그래, 어떻게 일일이 사람마다 그거 다 건져줘. 그러고 딱 출퇴근 시간에 마주치는 몇 사람 말고 아무리 많아봤자 사실 10인승 다 채울 수도 없고, 4인교회 그 두 사람 더 태우면 그것도 가마꾼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한 놈 편하면 다른 놈 또 힘들게 하는 거라고 사실. 그래서 정치를 행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정치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보는 것마다 기쁘게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또한 모자라게 된다. 그러면 출근 시간에
지나다니는 사람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건져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출근 시간 맞출 수가 있나? 제3장. 값을 걸어줘야 될까? 여기. 넘버링은 해야지. 1, 2, 3. 맹자, 고, 제선왕, 왈. 군자, 지, 신, 여, 수족. 즉, 신시군, 여, 복심. 군지, 시, 신, 여, 견마. 즉, 신시군, 여, 국인. 군지, 시, 신, 여, 토계. 즉, 신시군, 여, 구수. 왕왈. 예, 위, 구군, 유복. 하여, 사, 가위, 복의. 여기서 끝나버렸다. 이거 이상하다. 그 다음 뒤에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하여튼, 이 사이트 맡은 그 아르바이트생 아주 웃긴 놈이야. 이렇게 경문을 쑥 빼버렸네.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주편에 나오네. 이건 또. 가위, 복의, 왈.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지. 기니까. 맹자가 제의 선왕에게 말했다. 임금이 신하 보기를 자신의 손발과 같이 하면 그 신하는 그 임금을 보기를 자신의 배와 심장을 와 같이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복심이란 말은 이 비유로부터 나왔다면 사실 잘못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복심이건 수족이건 다 여기 나오는 견마 다 왜 신하가 요새 대통령한테 박정희시대 많이 나왔잖아. 견마로 뭐 소직은 견마로 열심히 봉직하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했거든.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다 복심으로 충성한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측신으로 대접한다가 이제 가장 가까운 게 복심이고, 좀 더 만만한 뭐 경호직이나 이런 정도 되면 수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일하는 놈은 이제 견마가 되는데, 근데 여기는 꼭 위에 놈이 아랫 놈이라는 걸 뜻하지 않잖아. 지금 아랫 놈이 윗 놈을 볼 때에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가 복심이 되는 거라고. 자신의 배, 자신의 심장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이 약간 다르지만 유럽 애들은 대체로 유럽 애들도 히포크라테스 시대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쪽에 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거기 머리까지는 했던 모양인데 그 히포크라테스의 히스테리아는 이 성기 쪽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생식기 쪽. 거기가 어지러워진다. 그래서 이 심적으로 사이코소매틱하게, 그러니까 심적인 원인이 신체적인 원인이 심적으로 옮아가서 뭐 불편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대체로 그래서 위로 가면은 시대가 위로 가면 신체의 어떤 가운데 쪽에 정신이 있다고 봤지만 머리로 확실히 정착하는 건 나중이란 말이지. 근데 그러나 유럽 애들은 대체로 그 플라톤도 그건 명확했지. 머리가 사유의 곳이다. 중심 장소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쪽은 머리라고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입니다. 가슴이고 글자는 마음심자를 썼고, 이 마음심자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긴 한데 사실은 상형 문자야. 기자, 미자, 또 하나 누구지 갑자기? 아이고, 기자하고 미자하고 같은 짓 하는 사람 누구야? 거기 저걸 찾아봐. 그럼 유, 삼인, 이건 이제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기자.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해.
그리고 은을 찾든지, 그럼 사문은 또 고려때 사문도 또 있으니까. 미자는 미초광이 노릇을 했고, 기자는 숨어서 도만을 전수해서 무왕에게 전했고, 지금 내가, 비간이라는 사람은 직접 그 은나라 마지막 왕 주에게 직접 경고를 했거든. 그 인민이 도탄에 빠졌는데 넌 그렇게 향락에 빠져 있느냐? 정신 차려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도를 제대로 일으켜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갖고 결국 죽임을 당하거든. 세 사람이 서경에는 상의하는 걸로 나온다고. 그래서 비간은 각자 길을 가는데 비간은 직접 을을 하고, 미자는 일단 숨어서 도를 간직하고, 그 도가 간직돼서 무왕에게 전해졌다는 게 뭐냐? 서경에 나오는 서경의 한 편이 되어 있는 홍범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천자의 행실, 인민을 올바로 키워내는 법,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거야. 이 우리가 말하는 카테고리라는 단어에 한자 번역어가 범주잖아. 범주, 이 범에서 사실 나온 거야. 범주, 카테고리. 그러니까 할 일을, 인간사의 일들, 이거는 사실 논리라는 의미지만, 논리적으로 어떤 개념을 구분해내서 그 전체를 포괄 하는 항목들을 나열할 때, 그걸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홍범을 전한 것이, 기자다. 직접 관에서 죽은 게 비간이다. 그리고 미치광이 노릇해서 그냥 보존하는 것, 자신을 보존한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혈통이라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미자입니다. 지금 내가 비간 이야기를 왜 하냐? 그래서, 이놈이, 죽이면서, 성인은 마음이 둘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심장이 둘이라는데, 끄집어내서 보자. 해갖고, 바로 갈랐어. 갈랐더니, 성인도 별거 아니구만. 심장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이 심자가, 아까 이야기, 원래 핵심은, 이 심이라는 글자가, 심장을 해부했을 때, 보이는 심장 모습의 수상화라고. 그게 상형 문자다, 이거야. 심장이 4개로 되어 있잖아. 좌심실, 우심실, 심방심. 우리 시대는, 니네는 좌심실, 좌심방 이렇게 배웠지. 우리는 왼쪽 염통방, 왼쪽 염통집 이렇게 불렀다고. 우리 시대가 훨씬 더 한글 세대야, 니네보다가. 교과서에 대체로 많은 것들이, 우리는 콩팥, 니네는 콩팥이라고 모르지. 신장이라고 배웠지. 신장, 이자, 지라 이런 말 모르잖아, 야들은. 비장 뭐쩌고 이렇게 배웠을까? 췌장 뭐쩌고 하는 거. 우리 시대는 다 우리말로 배웠다고. 그리고 우리 시대는 사회교과서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칼 마르크스의 덥스크란 수염의 소상이 나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건국 초기여서 그랬겠지. 아무래도 일본을 의식한 것이긴 할 텐데, 대외적인 자존, 이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꽤 많이 배어 있었다고. 요새는 그게 없지. 미국, 일본에 추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 권력이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야간 신하를 자기 손발처럼 여기면 신하는 그보다 더 소중한 심장처럼 임금을 받들게 된다. 신하가
임금이 신하를 그 집에서 먹이고 기르고 하는 강아지 망아지 정도로 여기게 되면 신하는 똑같이 여길 수는 없잖아. 임금이 수족으로 여긴다고 신하가 임금을 지 수족처럼 여긴다 하면 약간 질려잖아. 그러니까 신복으로 올라간 거고, 임금이 신하를 강아지 망아지로 여기면 그냥 귀여워한다 이런 정도거나 뭐 먹여준다, 그냥 밥을 먹여준다 이런 정도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신하는 임금을 보통 사람, 길거리 가는 사람처럼 본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 뭐 은혜를 입힌 것도 아니고 원수를 맺은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 그것이 국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저 보통 남들처럼 본다. 임금이 신하 보기를 지푸라기처럼 보면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 툭툭 차버리거나 밟고 지나가거나 이런 걸로 보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 또는 도적처럼 본다. 이 사실 구와 뭐 아니 구 이거 내가 뭐라고 읽었지? 구구라고 읽어야 되네. 여긴 보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글자가 달라. 이게 구수라고 해야 되는데 야가 또 스펠링 잘못했고, 내가 아까 읽기는 오래된 습관 때문에 구수라고 읽었는데 이 글자는 구구라고 돼 있어. 잘못했고 뒤에 하여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자는 그냥 단순 도적이나 그 바깥에서 침략해 들어오는 강도 때나 이런 게 이제 구가 되는 것이고, 수는 알 수도 있는 관계에서 서로 척진 거, 원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보는 건 실례니까 임금이 지푸라기로 이렇게 밟고 지나가더라도 신하들은 임금을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사람으로는 본다는 거지. 사람 중에는 나쁜 놈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말했다. 얘 보면은 옛 임금을 위해서 복을 입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하 어떻게 하면은 곧 어떻게 해야 복을 입게 되나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관계가 어떠면 이게 뒤에 나오지. 이거 그 군신은 이의 합지하는 관계거든. 어디에 누가 이야기했더라? 이의 합지가 어디 나왔는데. 여기 뒤에 맨 뒷부분에 보면 양씨와 이렇게 나오지. 임금과 신하는 의리로 맺어진 관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선비는 벼슬 살이를 하지 않으면 임금의 신하가 아닙니다. 임금의 신하가 아니면 충성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거야. 그 현대에 와서 많이 왜곡됐다 그랬지. 박정희가 많이 왜곡을 시켰는데,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뭐 평생 가야 하고 어떻게 하는데, 사실 임금으로부터 복록을 받는 관직에 종사하지 않는 한 임금에 충성할 의무가 없는 것이 예전 기본 윤리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에게 예우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이미 계약을 먼저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신하 또한 그 계약을 깨뜨릴 자격이 있고, 그 깨뜨린다는 것은 그 관직을 박차고 나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주에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제대로 임금이 정치를 했으면 그 관직을 떠난 사람이라도 그 예전에 섬겼던 임금을 위해서 상복을 입는다. 상복을 입는다 하는 말은 만 2년까지, 요새 이거 뭐야? 여기 조그만 거, 이거 다른 거, 이거 뭐라? 응? 리본, 빨간 리본 같은 거. 까만 거. 지금은 세월호 때문에 노랗지. 그건, 세월호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고, 까만 건 그냥 죽은 거를 기념한다는 거, 기억한다는 거니까. 상장, 상장을, 요새는 달고 다니지만 상장도 대충 49제 지내거나 100일째 지내면 끝나지, 탈상을 하는데, 예전은 만 2년까지 가야 이게 상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장 같은 거를
대상 지내는 그 기간 정도까지 달고 댕겼다. 이제 그게 복이지. 그걸 뭐, 자식도 아닌데, 그 맨날 상복 입고 지팽이 짚고 뭐, 그렇게 댕기진 않았을 테지. 하여튼 그것이 이제 복이다, 이거야. 그랬더니, 간행언청, 고택하어민, 유고이거, 즉, 군사인 도지 출강, 우선지어 기소왕. 그 3년 불반 연후 수기전리 사지위 삼유제언 여차 즉 위지복의.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그 맹자가 말했다. 간언을 하면 그대로 행하고 말을 하면 그걸 잘 들어주고 중간에 막지 않고 그리고 고택 고자는 원래 기름이지만 그러니까 혜택이 이 경제적인 이로움 같은 것이 일반 인민에게까지 내려가도록 하며 결국 현명한 신하가 내는 정책을 잘 시행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일이 어떤 이유가 있어갖고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되면 사직을 하게 되면 임금이 사람을 시켜서 국경을 또는 서울 경계선을 떠날 때까지 보호, 호위하도록 해 주고 거기다가 다시 가고자 하는 곳, 이건 대체로 딴 나라가 되기 쉬운 것인데 딴 나라이거나 그 나라의 시골이거나 거기 갈 곳까지 미리 다 가서 요새식으로 말하면 어레인지 해준다는 거야. 선지가 이 선자는 그냥 앞서다 하는 뜻밖에 없지만 배려해서 조치해주다 그런 이야기라고. 떠나고 3년 동안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 땅과 그러니까 복록으로 내렸던 그 경작지와 주거지를 수거한다. 이것을 일러서 세 가지 예를 행한다. 예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임금이 이런 식으로 신하를 잘 대해준다면 그 신하는 그 임금에 대해서 복을 입게 되는 것이다. 금야 위신 간행 간즉 불행 언즉 불청 고택 불하어민 유고이거 즉 군 박집지 우 극지 어기 소왕 거지일 수 수기전리 사지위 구수 하복지유. 그런데 오늘날의 경우는 신하 노릇을 할 때에 간언을 하면 임금이 그걸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행하지 아니하고 말을 하면 그 말도 제대로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은택이 인민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임금이 그냥 개인적인 욕구만 채운다. 그리고 일이 있어서 직책을 그만두고 떠나게 될 때 임금이 그를 잡아먹고 붙잡고 그러니까 이건 붙잡아서 만류해서 직책에 남아달라는 뜻이 아니고 구속한단 말이에요. 구속. 왜만 네 마음대로 떠나. 그리고 가고자 하는 곳
까지 가서 못 살게 군다. 그러니까 궁이라고 하는 거 그 주변에 해놨는데 그걸 그러니까 못 살게 군다. 이게 옹색한 움직일 여지가 좁도록 만드는 그런 지경으로 몰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대체로 여기는 딴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일 텐데, 그러니까 제 나라에서 벼슬살이 하다가 저 나라로 갔다 이 나라로 갔다 하면 가면 그쪽까지 가서 그쪽 임금이나 뭐 정보계통이나 이 내 밑에 있다가 그만두고 갔는데 이놈 아이 못 쓸 놈이요 라고 미리 소문을 내버린다 이거지. 그리고 떠나는 날 바로 그 경작지와 거주지를 몰수해 버린다. 이것을 일러 구수라고 하는 것이다. 원수. 그 도적이나 원수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찌 복을 입을 것인가. 참 맹자의 말법은 이게 임금한테 한 말인데. 근데 여기에도 보면 이건 주가 재밌는데요. 이 주, 그 뒷부분에 것만 일단 봅니다. 자, 반흥사왈, 그 있지. 반흥사가 말했다. 맹자가 제왕에게 이런 말은 공자가 노나라 정공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의 뜻이다. 그리고 그 말에는 그 약간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공자가 두루뭉실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건 내 지금 논의 이 말이 좀 뭔지 내가 지금 떠올리질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공자대활, 정공, 그 말 좀 찾으면 좋겠는데. 전공만 한번 쳐봐, 전공. 한자로. 아무래도 구글에서 찾아야 나올 거야. 딴 데서는 잘 안 나올 건데. 논어의 전공, 논어 해놓고 전공을 찾는 게 좋겠다. 논어의 전공이 한 5군데 나올 텐데. 공자대활로 찾거나. 논어의 공자대활도 뭐 몇 번 안 나오니까. 전공 나왔었지. 아니 그거 말고 전공이라 해야 된다니까. 전공. 공자대활. 가만 공자대활로 일단 찾았다 이거지. 군문신신 부부자자. 재경공이 아니고 이건 전공으로 가야 되는데 보자. 재경공이고 계속. 이거다. 이건 애공인데? 아니야, 애공이네. 이거 애공이고. 그 다음에, 계강. 요거다. 문정욱, 계강자네. 자꾸 계강자는 아니고. 이것도 거짓, 전공으로 찾아야겠다, 역시. 이 공자대활이 전공문 군사신 이거네. 공자 그러니까 이거네. 지금 논문에 나온 건 그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전공이 물었다. 임금과 신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공자는 신 사군 이충 군 사신 이래. 임금은 신하 대하기를 예로서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신하는 임금을 대하기를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랬어.
그리고 다시 다른 쪽에서는 정공이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공자가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군사신 일에 신사신 이충이라고 공자가 대답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인용한 거야. 그러니까 정공이라는 임금에 대해서 당시 임금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을 예로서 하고 충으로서 하는 겁니다 하는 아주 포괄적인 원리 기본만 이야기했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는 아무런 흔적이 없잖아. 깔끔하다 그런 이야기야. 깔끔하다. 근데 지금 이 맹자의 말에는 약간의 흔적이 있다. 지금 미라고 했나? 조그마한 흔적이 남아있다 이랬지. 이 기연 유적 흔적이 있다. 이것이 공자의 말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성인과 현인의 구별, 차이, 차별이 이와 같다. 그래서 반응사는 이제 맹자를 현인급으로 놓고 공자를 성인으로 올려놨습니다. 양씨와 이 양씨는 양씨입니다. 이름이 뜻이자 씨. 역시 주희보다 약간 위인, 한 세대 위인 선배지. 임금과 신하라고 하는 관계는 의리로서 맺어진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제 나라의 임금 선왕을 위해서 깊이 그 서로를 위하는 이 글자가 또 이상해. 아니 주는 갑자기 맹자 보시 근데 이 글자가 역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보시지도 그 서로에게 그 관계상 갚는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도를 아주 깊이 타이른 것이다. 그래서 그 임금으로 하여금 임금된 사람은 예로서 그 신하를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도록 사지한 것이다. 그래서 군자가 스스로 지금 이처럼 스스로를 대우하기만 하고 신하를 예우하지 아니한다면 어찌 그렇게 해서 임금이 스스로 이게 자체라고 되어 있지만 처자가 사실 의미상 되는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접하고 해서 어찌 그 박함이 다시 이건 저거다. 군자가 지금 이 공자나 맹자가 타일러주는 도리처럼 그렇게 제대로 처신을 한다면 스스로를 잘 처신한다면 어찌 신하에게 이렇게 박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맹자왈 왕서기께지 여일망지 군자지연 그랬죠. 그래서 맹자는 앞장에서 나왔다시피 왕이 제발 좀 돌아서 주기를 나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했는데 군자의 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두 사람이 반상이라는 놈은 맹자의 말에 약간 흔적이 있다. 꼬다리가 있다. 그래서 공자보다 한 단계 낮은 현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양씨는 그 말이 조금 불만스러웠던 거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맹자는 이 임금을 일깨워주길 이렇게 친절하게 했고 자신은 끊임없이 임금이 자신에게 제대로 처우를 안 해줬지만 자신은 임금이 제대로 된 자세를 갖도록 늘 기대했다, 바랐다 해서 맹자를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이상이 끝난 거지. 4장 맹자왈
무죄 이 살사, 즉 대부 가이 거, 무죄 이 융민, 즉 사 가이 사. 여기서부터는 다시 요게 이제 이루의 배열 방식이 주로 이렇게 됐지. 앞에 건 지금 문답이 꽤 긴데, 지난번 이루 상에서 보다시피 긴 것도 있지만 대체로 논어의 배열 방식하고 거의 비슷한 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짤막한 게 금언. 그냥 맹자의 말로만 인용되어 나옵니다. 아, 이놈 파리 하나 이거. 야가 아주 귀엽게 구르는데. 이게 근데 희한해. 내가 파리를 보면은 나한테 진짜 잘 보이려고 하는 듯이 보이는 때가 있어. 꼭 여기 앉고 나랑 놀자 이거야. 근데 이것들이 내가 그걸로 약올라 한다는 걸 몰라. 그리고 어떨 때는 일부러 약 올리기 위해서는 나 뭐 잡지 하고 내가 먹는 밥그릇이라든지 내가 피우는 담배 필터 같은 데나 이렇게 딱 앉는단 말이야. 그럼 때려잡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정화하면 이제 담배 한 가지 내가 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탁 터뜨려 버리기도 하지. 이 집에 파리채는 없나 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잡거나 신문지 이렇게 말아갖고 톡 치거나 잘 잡았는데, 그리고 내가 파리 잡는 거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이 반스 들어가는 고무줄, 새카만 누나 우리가 줄넘기 하는 그 고무줄, 그걸 요만큼 했고 탁 하면 이게 한 2m 나오는 정도까지도 이렇게 탁 가서 맞추고 툭 터뜨리지. 그러고 돌멩이 갖고 3세나 쥐를 잡은 게 몇 번 있다. 쥐는 그냥 징그럽더만. 꽤 먼 거리에서 탁 했는데 이게 손끝이 이렇게 가 닿는 느낌이 타고 오거든. 팍 터지는데 그게 여기까지 전해지는 거야, 느낌이. 3세는 내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때 조금 할 때 근데 이게 일단 맹자 말이 맞긴 맞아. 내가 던져놓고 3세가 또 꼬꾸라지니까 눈물이 좀 나긴 났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거 이렇게 날려줘도 못 날아가더라고. 그게 내가 조금 더 큰 나이였으면, 한 30대였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구워 먹었을 텐데, 죽고 나버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묻어줄 수도 없고, 지나가 버렸어. 하여간, 내가 그래서 왜, MT 가면 저걸 많이 했잖아. 돌 던져갖고, 돈 따먹기. 파리가 근데, 이제 달아났다. 없어졌겠지? 이게 먹을 게 있으니까. 근데 곤충이 아무 의지가 없다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유럽 아메리카 애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을 한 거 그건 엉터리가 아주 많아. 포괄적으로 걔들은 데카르트가 그 중에 가장 원흉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완벽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고. 사람만이 물론 이제 사회, 국가를 이루어서 살 수 있고, 거기서 윤리를 실천하고, 그래서 지혜의 완전함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긴 했지만, 영혼의 구조가 아예 다르다, 이렇게 본 건 아니라고. 플라톤도 감성, 지성, 이성이 다 인간의 영혼의 요소들이다, 이랬고. 근데 데카르트는 감성과 의지가 원천적으로 이성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영혼이 아닙니다. 데카르트 아주 갑갑한 사람인데. 근데 그것이 또 과학의 바탕이 되는 철학적 명제가 되는 거야. 그건 너무 길어질 거고. 근데 이 데카르트 이후에 지성만이 영혼이고 영혼은 인간만이 가진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강아지 망아지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혼이야. 그냥 기계혼. Mechanical soul만 있고 soul이라는 말을 사실은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적어도 understanding, intelligence로 되어 있는 영혼은 없다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그걸 철학적 명제로 지금도 그냥 상식화해서 갖고 있는 게 유럽 아메리카 애들이야. 근데 야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면 침대에서 강아지 고양이 끌어안고 자잖아. 심지어 걔들이랑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리고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죽고 나서 같이 묻히고 어쩌고 하고 이러잖아. 근데 걔들의 철학적 명제에서는 걔들은 영혼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보통 보지 않잖아. 그냥 강아지 망아지다. 아니 사람이 주인을 기억하는데 그게 어떻게 영혼이 없냐. 그걸 어떻게 지성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100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갔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찾아와. 그게 강아지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거든. 파리도 적어도 소울이라고 못해도 그쪽에도 이 비슷한 단어는 있거든. 이런 정도는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모션 같은 거하고는 좀 다르고 원초적인 감각작용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 중에 촉각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는데 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시각 우선을 보여주고 맹자 같은 건 비교적 골라요. 모든 감각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촉각을 중시한 것은 이 촉각이 나와 남을 경계짓는 이 피부의 관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와 남을 구분짓는 아웃라인, 나의 아웃라인이라고. 나의 윤곽을 바깥에서 볼 때 내 모양을 나타내는 그 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것과 구분하는, 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촉각이야. 그래서 남을 감지하는 거, 눈으로 보다가 이 피부가 가장 확실하게 안다는 거지. 그래서 나와 남의 경계다 해서 중시했고, 나 같은 사람은 시각을 중시하는데,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내가 감각 이야기를 왜 했지, 갑자기? 아, 파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렇게 다 혼이 있잖아. 나는 내가 키웠던 강아지랑 밥을 한 숟갈 주고받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난 보시다는 거 먹거든?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 어제도 그런 질문을 내가 또 어디선가 받았다. 아이, 뭐더라? 이건 뭐였더라? 하여간 엉뚱하게 연관을 시켜버리는데, 강아지에게 혼이 있다. 그리고 강아지랑 서로 밥을 한 숟갈씩 주고받았다 하는 놈이 왜 개를 먹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먹는 개가 내가 밥을 주고받던 그 강아지를 내가 먹었냐? 그러니까 그런 웃기는 거를 개들은 논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너는 개랑 밥을 같이 먹었다. 너는 개를 먹는다. 너는 개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되면은 My father is your father. 내 아버지, 네 아버지다. 내 형한테는 그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My father is your father. I is you. I am you가 될 거야. 그러니까 논리라는 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야. 사태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형식으로, 기호로 논리를 치환시켜서 단어로 바꿔버리면 세상이 개판되는 겁니다. 나와 내 누나와 아무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야. 가령 그런 식으로 괄호에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C다. 이러면 A와 B는 같다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야. 사태라고 하는 거는 늘 개별성이 있는 것이고 고유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강아지를 사랑하나 그 고기를 먹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중증 논리고 그게 삶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삶이란 논리가 아니라고. 어떤 개에게 영혼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개를 침대에서 끌어안고 잔다거나 방에 같이 데려다 놓고 키운다거나 그럴 건 아니고, 영혼이 없다고 하는 놈들이 희한하게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말이 얼마나 우습나 이거야. 그거는 걔들이 시비하는 방식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영혼이 없다고 하는 것하고 영혼을 어떻게 교유하냐고. 영혼을 교유하지 않는데 어떻게 반려동물이 될 수가 있어. 반려, 벗, 사람, 아들보다가 강아지가 더 가까워서 유산을 물러주는 할머니들도 꽤 있는데, 지금도 유산으로 관리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 사람이 죽으면서 자식이 없고 이래갖고 평소에 버텼던 그 소나무나 이제 이런 거한테
왜 보원에 있는 뭐 전기품송 이런 것 말고 개인이 유산을 남겨서 야를 관리하는데 써주라 해갖고 그 기금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있어. 지금 어딘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지나갔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파리가 이것이 다만 정밀하게 상호 인식을 못하니까 지가 귀염을 떤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징그럽다 이거야. 내가 최근에 살상을 많이 해서 참 좀 민망한데 내 파리왕 모기를 금년에 많이 죽였어. 살생을 많이 했지, 살생을. 맹자가 말했다. 죄가 없는데에도 선비를 죽이면, 이것도 좀 웃기는 거지. 지금 의미상 주어가 빠졌으니까 이상하지. 선비가 죄가 없는데 임금이 그 선비를 죽이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대부가 그걸로 해서 그 까닭으로 떠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삽니다. 이건 지배계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죄가 없는데도 인민을 죽이면, 이거 살이나 육이나 똑같은데 육은 좀 더 잔인하고 그 물건 다루듯이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요 무죄 용민의 요 의미상의 주어는 사실 좀 애매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니라 이건 대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량권을 가진 정치적, 제도적, 형벌과 포상의 이 재량을 가진 대부가, 즉 관리가 지 관할 하에 있는 민을 막 죽여버리면 그 동네에 사는 사가 떠나갈 수 있다. 이사 간다. 거기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에 거는 그 용민의 의상 주어는 임금도 되고 대부도 되지만 대부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맹자가 말했다고 일단은 읽힙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놈들이 임금이 잘못하면 실은 사실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의 대부라든지 두 번째 문장에서의 사는 무관한 것이지만 무관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놈이 정치를 잘못하면 떠나가도 좋다. 그 앞에 거에 역시 그 압축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앞장에서 나온 거. 그 이의합지. 의리로 맺어진 관계인데 그러니까 공자식으로 말하면 군 사신 이례,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에 예로서 대우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하는 임금에 대해서 충성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이 그 기본 의무를 저버리면 다른 한쪽도 그걸 저버릴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걸 당하면 파면시키는 것이고, 신하가 그걸 당하면 사직하는 것이다. 야야야야야, 그거를 나 이거 버리기 싫은데. 야, 너 피부에 닿는 걸로 어떻게 피 묻으면 어떡하나? 내신탕 정도 약간 충격을 받았을 거야. 아마. 조금 있다 이제 쉬었다 날라올 거야. 꼭 이쪽으로 또 날라온다고. 그거는 좋게 해석하자면 네가 이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장입니다. 맹자왈 군인 막불인, 군의 막불의. 맹자가 말했다. 임금이 인하면 어떤 누구든 인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게 되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된다. 이건 주에도 나왔지만 앞에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장씨와 이거는 이름이 누구냐? 난 주이랑 같은 시대 사람인데 이 장의 말은 중복해서 나온다. 그러나 앞에 나왔던 것은 신하가 임금을 바르게 만드는 것, 일정군 이국정의라고 하는 그 장에서 나왔던 겁니다. 임금의 마음을 한번 바르게 만들어 놓으면 그 온 나라가 똑 달라진다.
할 때 신하의 도리를 말한 것이었지. 그 앞장에서는 신하가 임금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가장 급한 자기 임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이 장에서는 임금에 대해서 직접 맹자가 일깨워 준 것이 기이다. 그래서 그 맥락이 좀 다르다 이거. 문장은 똑같지만. 여섯 번째 장 맹자왈 비례질의 비의지의 대인불위. 예가 아닌 예, 의가 아닌 의를 큰 사람은 행하지 아니한다. 여긴 보면 그 이치를 살피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생긴다. 이 피해가. 그러니까 비례지례나 비의지의를 행하는 일이 생긴다. 근데 대인이란 그 일에 따라서 행하고 이치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시이 처의라고 그랬지. 이 시는 경우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니 어찌 이런 허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주의 문장이에요. 일곱 번째 장 맹자왈 중야 양 부중 제야 양 부재. 이거 센텐스는 아까 이거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원초적인 감각 기능을 말한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군봉이도 꿈틀거린다. 가령 이런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촉각의 중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미물이어도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센텐스는 다 있다. 식물도 사실 감성도 있고 때로 지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라는 과학과 유럽 아메리카의 철학은 헛소리다 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생활에서 센텐스란 말 잘 안 써, 물론. 그러나 어쨌든 말을 가지고 있잖아. 옛부터 써온 말들이 있는데, 이 생활상으로는 가지고 있으면서 걔들은 철학이나 과학으로 들어가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 하는 걸로 싹 입을 닦아버리는 거야. 맹자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지금 말이 계속 길어지네. 이진법 논리로 개발된 것, 컴퓨터로 해서 지금 퍼지도 나오고, 그래서 가상적인 혼란 줘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컴퓨터 뇌도 작동하고 이러잖아. 아무리 인간 뇌보다는 빨리 작동하고 많은 걸 처리할 수 있겠지만, 결코 삶을 포괄적으로 지시할 만큼 발전할 수 도저히 없는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진법 논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삶의 세계는 이진법 세계가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십진법으로 살고 있는데, 십진법은 간단하잖아. 2와 5라는 두 가지밖에 요소가 없어. 근데 이게 12진법만 돼도 아주 풍부하잖아. 2, 3, 4, 6. 이 네 가지 요소 수가 있잖아. 12진법이었으면 인간의 사고가 훨씬 복층적이 됐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하늘이 저만큼 똑똑해질까봐 인간 손가락을 5개만 줬거든? 그래서 십진법을 쓰게 된 거라고. 이건 명확한 겁니다. 세계 어떤 놈이 누가 협의를 했어? 다 십진법을 쓰는데. 손가락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6개였으면 인류 문명이 훨씬 풍족했을 것이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진법을 썼을 것이 틀림이 없거든. 그러면 저렇게 과학이나 철학이 멍청하지 않게 됐을 겁니다. 맹자왈 중야 양부중 제야 양부재 고인낙 유현부형야 여 중야 기부중 제야 기부재 즉 현불초지 상거 기간 불능 이촌. 요거 맨 끝이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맹자가 말했다. 중 한 사람이, 이건 일단 문장 속에서의 형식상의 자격은 물론 명사지. 그러나 내용상의
의미는 형용사지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룩한 그러한 사람은 중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뭐 중용이라고 실적 바꿔버려도 되겠지만, 중용을 이룬 사람은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길러주는 것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 맹자는 당위를 사실인 양 생각하는 전형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예컨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덕을 쌓아라. 그러면 넌 지위를 갖는다. 너 기술직 갖는 게 창피하냐? 그러면 덕을 쌓아라. 그럼 관리가 된다. 덕을 쌓아라. 천자가 된다. 남의 아래 있는 것이 창피하다고 하면서 덕을 쌓지 않는 것, 그것은 취하지 않겠다면서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만이 공식 직책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 당위 명제를 덕을 가지면 직책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명제로 바꿔버린 게 공자의 의식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것도 그런 거지. 지식이나 덕성을 갖춘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비나 형이나 윗사람이나 벗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런 지성과 덕성이 있는 사람을 윗사람으로 갖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즐기는 것이다. 그런데 중을 이룬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한다. 면 현과 불초, 그러니까 현명하다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거리가 1인치도 안 된다. 한마디 3.03cm지만 이게 대충 60-70%로 봐야 되니까 한 1촌, 한 2cm 약간 넘는 거야. 그 마디라는 단위로도 잴 수 없다. 요만큼이다. 사실 이 말은 촌이라고 한 게 좀 애매하지만 사실 여기는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한 마디 거리도 안 된다. 똑같은 말을 마디로도 못 재고 자로도 못 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밀하게 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밀한 자를 갖다 대도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이 표현을 쓸 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엄청 크다. 손으로 가만있어 봐. 이거 여기 밑에 뭐라고 그랬냐? 이제 기하지. 그냥 그렇게 해놨네. 이 현과 불초의 거리가 어떻게 잴 수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졌으면 그거를 공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온당하다. 여기는 구분을 했네.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 현한 놈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중을 이루었으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 중과 않는 재라면 그건 제대로 된 중이나 제대로 된 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8번째가 됩니다. 맹자왈 야가 왜 잘 안 나오냐? 수성인데 애가 볼이 조금 끄끌해졌어. 굴러가질 않네. 그 수성이 그 점이 좀 그 밑에 볼이 아니라 뭐 약간 딱딱한 그냥 이 막대기 같은 걸 꽂아놓은 것 같아. 맹자말 인유불이야. 이후 가이 유위.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건 한 좀, 이 불능이초는 역시 양의적이네. 한 사람을 두고 한 거거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현이고 불초다가 아니고, 중이고 제이면서 나머지를 버려두는 놈이라면, 그놈이 현한 것이라고 할지, 불초한 것이라고 할지 애매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같은 놈인데, 버려두면 진정한 중과 진정한 제가 아니다. 이니까, 그 거리가 한 몸덩어리다. 그런 뜻이기도 하네, 이거는. 인유 불위와 이후 가이 유위. 사람이란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이 유위는 여러 번 나왔지. 그 기획, 포부로서의 실천 같은 게 이제 유위인데, 여기서는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하지 않아라는 분명한 자기 절제, 원칙, 불의는 행하지 않는다, 뭐 남에게 해끼치는 건 하지 않는다 하는 등의 원칙을 가진 사람만이 제대로 된 실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거를 구분해야만 된다. 9번째, 맹자번 언인지 불선 당여후환하. 이거 딱 이건 공자 말투네. 남들의 선하지 아니함을 말한다면 나중에 올 근심거리를 어떻게 맞이하려고, 당하려고 하는가. 또는 이 당자를 그냥 단순 조동사로 볼 수도 있고, 그런다면 나중에 올 그 어떤 사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렇게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 경지가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내 선생을 보면 이게 말이 또 맞는 게 있는 것 같아. 난 이 태도를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젊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아니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고 말해야지 그게 올바른 거 아니냐. 공자도 그렇게 말했고. 근데 그거하고 달리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공적인 의, 불의 정도가 아닌데, 그 조그만 허점들, 그 단점들 다 있을 거 아니야. 성깔이 있다거나 입맛이 까다롭다거나 하는 이런 저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 꼬치꼬치 남들에게 그 새끼 좀 치사해 라고 제끼면 안 된다. 그런 정도 이야기일 텐데, 근데 그것 이상으로 하든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이 가진 허물점은 다른 남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한 행동의 원칙인 것 같아. 약간 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야 할 만한 것인지, 이건 내 것도 있었네, 진짜. 그런 거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역시 서경에서부터 이제 그런 말은 나오지. 논어까지로 이어지는. 남들에 대해서 나쁜 점은 숨겨놓고 좋은 점은 드러낸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다. 그리고 서경은 이거보다 또 조금 다른 것도 있지. 이렇게 됐다.
남들에 대해서는 다 갖추었기를 구하지 말라. 갖추었기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마라. 너 자신, 나 자신을 살펴볼 때에는 언제나 제대로 미치지 못한 것처럼 해라. 뭔가 모자라겠지? 라고 살펴라. 이런 정도의 태도들이 여기 통하는 것이겠지. 한쪽 어디 갔지? 이제 10장이 되네. 중리, 불의, 이심자. 이거는 칠판에 몇 번 쓴 적이 있을 거야. 공자는 너무 심한 것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그때 왜, 설자 설명할 때 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설자, 불설이라고 하는 거 할 때. 맞듣게 여기지 아니하다. 깨끗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레셔널을 아마 여기 썼을 텐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꼬치꼬치 따지는 이유, 근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바닥에 깔려있는 일정한 주의 주장을 하게 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떤 공통의 근거 같은 거, 그것이 이것이다 했는데, 그래서 왜 이윤 또 백이, 유하예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유하예는 남들이 말리면 앵간하면 같이 있었다. 그 주의가 세석을 사실은 좀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버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왜 이랬거든. 유하예가 가령 술자리다, 이런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 모인 자리, 모닥불 피워놓고 술자리여도 언제나 갖게 두 석잔 마셔서 갖게 해도 에이 좀 더 하고 계시죠 하고 말리면 그 자리에 다시 머물렀다. 이거를 주인은 뭐라고 했냐, 그때 떠나고 싶지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사실은 그 주의가 잘못한 겁니다. 그는 주인은 예전 사람을 전부 거룩하고 법도에 맞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주를 그렇게 붙였는데, 실은 유하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원래 천성이 불설거거든. 떠나는 것이 원래 별로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성벽의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리면 그냥 그래 같이 있지 라고 하고 그냥 머물렀던 것이지, 에이 가야 되는데 딱 한 잔만 더 하고 갈게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으로 이 공자가 가진 것이다 이거야. 이거를 중용과 겹쳐갖고 해설을 해버리고 이러면은 이건 좀 곤란하다 이거야. 내 이야기의 핵심은 중용과 통할 수는 있지만, 중용은 아주 엄밀히 이것저것 따져갖고 포괄적인 완전성을 의미하는 인격의 높은 경지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일상생활에서 너무 심한 건 뭐든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왜 그때 그 앞에 나왔지 왜 채출이 여어오, 야들만 봤나? 눈물을 흘리면서 딸을 오나라로 시집 보냈다. 그게 뭐냐? 그때 좀 길지만 이랬단 말이야. 내가 그놈에게 가르쳐서 그놈이 내 말을 듣도록 하지 못하는데, 그놈이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들어주지조차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시절무랴 이랬거든. 대상을 팍 끊어버린 것이다. 이거는 근거가 있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절물이란 건 할 수 없다라는 게 바닥에 팍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유 때문에 딸을 그 요구대로 시집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까 설 같은 거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라고. 사실 절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어떤 원칙에서 도덕 규범이 될 수가 있겠어. 그러나 이것이 여기는 매우 강력하게 깔려 있다고. 맹자왈, 이게
11장이 되는 거지. 대인자, 은불필신, 행불필과, 불능, 이건 또, 이게 야가 참, 혼동스럽네. 유의 소재. 이것도, 이게 거의 같은 말이 논어에 있지. 이거 몇 번 썼어, 이거는. 군자지어이냐. 응? 똑같아. 이 의자나 사실은 뭐 마찬가지인데. 이 논의 이 말은 사실 매우 포괄적이어서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말인데, 뜻은 이거랑 같은 겁니다. 큰 사람이란 말을 할 때 꼭 신의를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을 할 때 꼭 이 과자는 기본적으로는 그 결과라는 의미지, 이게 과단성, 용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꼭 그대로 그 행동할 때 원래 의도했던 거라든지 하는 거, 그것이 꼭 그대로 결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유의 소재, 마땅함이 있는 곳에 따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꼭 나와야만 한다고 그렇게 강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 한번 했으니까 그거 꼭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어찌 보면 좀 매우 게으른 듯한 말인데, 그러니까 박희성 선생이 우리한테 해줬던 이야기가 있는데, 현상윤이라고 고려대 초대 총장한 사람이 있어. 납북됐는데 1950년 6월 25일 정오께에 이 두 사람이 친구거든. 박희성 선생이 1901년생이야. 고려대 정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대. 철학과 교수, 둘 다 하긴 철학과지. 근데 현상윤은 이제 총장을 지냈지. 그랬는데, 그때 라디오 말고는 통신기구가 없을 때입니다. 일반 대중통신은. 박희성 선생은 메아리 넘어오는 북쪽 군대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집을 떠나려고 하다가, 걸어가면 한 30분 되는 삼성교구나 그 근처 살았을 건데. 그래서, 그거 시끄러울 거야 하고 안 나갔어. 근데 현상윤은 약속을 했으니까 지킨다 하고 갔어. 그래서 거기 갔대. 그 사이에 이제 이 고려대까지 북군이 진격을 했다고. 그 앞에 총장이 있고 유명한 지성인이니까 모셔다가 데리고 갔어. 그게 이제 납북이 된 건데. 그게 바로 공자제자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로가 위나라에 정변이 일어났는데 그 궁궐 정문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 안에 궁궐 안인가? 근데 정변이 났다는 걸 알았어. 근데 약속 때문에 간 거야. 가서 물론 그 정변 편에 섰버리면 간단한데 나는 그 편에 설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잠깐 하고 군자가 갓끈은 제대로 매야지 하고 흩어진 옷매무새를 모자까지 딱 하고 쳐라. 이래서 죽었다고 해요.
바로 그런 거, 여기 지금 언불필시인 같은 건 그런 거 정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약속을 해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니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게 저런 게 있어. 양자라고 쓰는데, 요렇게 쓰는 것으로. 여기 아주, 맹꽁이 같은 신의 지키기. 그 결벽증. 뭐, 답답한 결벽 지키기 같은 애들이 있지, 왜. 나는, 하긴 나도, 남들이 보면 또 그럴지 모르겠네. 나는 19도 술 못 마셔. 근데 어떤 놈은, 나 14도 넘는 술 못 마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나는 속아서는 참이슬을 마시기도 하는데, 속지 않는 한은 참이슬을 안 마십니다. 나는 쓸데없이 꼬장꼬장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여기 지금 필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란 남들에 대해서는 꼭 언제나, 저 사람 딱 좋아, 라고 하는 거거나,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없다. 언제나 그 사정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그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할 뿐이다. 이거는 더불다, 그러니까 교유하다, 친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12번) 이거 참 하여튼 이 아르바이트생 이거 아주 이게 주의 문장을 이 짧은 경문에다 같은 글자로 붙여놔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혼동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12장 대인자 불실기 적자지 신자야. 큰 사람이라면 여기 큰 사람이 계속 나오네. 그 갓난아기적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야, 이것도 이 주는 또 참 주인이 참 바빴네 보니까. 대인의 마음이란 모든 방면으로 통달하는 것이고 모든 것으로 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적자, 갓난쟁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딱 한 가지고 거짓됨이 없을 뿐이다. 근데 대인이 대인 되는 까닭은 정익이 사물 대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유혹되거나 이끌려가지 않는 것 때문이고, 이유, 전기, 순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외물의 유혹에 끌려가서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게 됨을 유지해서 원래 타고났던 그 순일무위했던 원래의 상태를 온전하게 하는 것 때문이다. 이래서 이 마음을 넓히고 채워나가고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어 그 큼을 여기까지 그 극한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일무위랑 통달만변이 결국 같아진다. 이렇게 보면 적자의 마음이 더 고단계, 높은 단계가 되네. 대인의 마음보다가. 그렇지. 타고난 마음이 더 순일한 거겠지. 13장 양생자 부족 이당대사 유송사 가이당대사. 이것도 그렇지. 옛날 윤리정신이 그런 거지. 예법으로 볼 때. 산 사람을 받드는 것, 보살피고, 돌보고, 위해주고, 하는 것, 봉양하는 것은 그걸로 큰 일에 해당한다. 그거 보기엔 좀 모자란다.
가장 큰 일이란 죽은 사람을 보내는 것, 그것이라면 그걸로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예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사지, 상사.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두꺼운 관을 쓸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14장. 맹자왈 훈자 심조지 이도. 욕지 자득지야. 자득지 즉 거지안. 거지안 즉 자지심. 자지심 즉 취지 좌우 봉기원. 고훈자 욕기 자득지야. 요건 또 남들 아까 지금까지는 왜 대충 군자란 자기가 자신을 채우고 덕을 쌓고 하면 그걸 남들도 그와 똑같이 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군자다가 됐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 속에서 일정한 경지에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군자가 이 조자는 나아가다 진짜나 비슷한 겁니다. 도로서 깊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도를 닦는 자기 수행에 깊이 나아가는 것은 그걸 스스로 얻기 위함이다. 이 얻다. 이건 사실 일견 글자로 보면 꼭 동어반복처럼 보이지만 내면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화한다, 체화한다. 그러니까 양말로 하면 인터널라이즈 한다는 거예요. 인터널라이즈. 자신의 인격 속에 머물도록 한다. 또는 인격 자체가 되게 한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들여와서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지식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인 것이 되게 한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그 스스로 체득하게 되면 그에 머무는 것이 편안하게 지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재밌잖아. 저쪽하고 이게 다른 게 그 덕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덕 속에 머문다. 그런 표현이 된다고. 인이 집이다 이러잖아. 인을 체득한다가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인을 쌓아가는 것인데 그거를 내가 인에 머문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공자맹자는. 그 점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발상이 차이가 있는 거야. 내가 덕에 머문다. 그러니까 도를 쌓아서 체화하면 내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거는 아니라는 게 편안하다는 게 그 억지로 하는 것, 노력한다, 의식한다가 아니고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내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그것을 미천으로 하는 것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깊어진다? 미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기 위한 이 바탕이잖아. 돈을 벌기 위한 바탕이고 먹고 살기 위한 바탕인데 써도 모자람이 없이 늘 거기에 고여 있는 것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미천으로 삼는 것이 깊어진다. 그 깊어지면 왼쪽 오른쪽에서 그것을 갖다가 써도 바탕이 고여 있는데 여기가 한 좀 갖다가 주고 여기가 한 좀 갖다 뿌리고 이래도 항상 그 원천과 만난다. 그 원천은 떨어져 나가거나 또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다. 그래서 군자란 도를 쌓아서 자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음 장은 이거 공자 말고 똑같은 것이네. 이것도 박하기 상설지 장 이반설 약야. 이것도 공자는 딱 짠막하게 그냥 중심 단어밖에 안 썼죠. 박하기 약지 이렇게 5글자로 공자는 말했어. 근데 맹자는 이걸 앞에 많이 붙였습니다. 널리 배워서 상세하게 그것을 말하는 것,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도리어 약을 제대로 말하기 위함이다. 지금 장이 그렇게 함으로써 약을 설하는 것이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백과사전 들추고 뭐 인터넷 찾고 많이 배우는 거 그거는 그 지식을 그렇게 많이 저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을 꿰뚫는 나의 어떤 기조, 나의 원칙, 규범 이런 거를 제대로 형성하기 위함이다. 그런 것이지. 그게 약이지요. 이 약이라면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 약 한 겁니다. 응축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것, 꿰뚫는 전혀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게 공자가 요즘에서 약간 사기꾼이지. 술이 부자. 공자는 주공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열심히 배워서 후세에 전하는 거를 나의 임무로 삼았다 이랬지만 사실은 박하게 약지했잖아. 본인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술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사실은 작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공자가 그냥 보통 말하면 겸손 떨었고 정확히 말하면 사기쳤고 이제 그런 거죠. 가만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여기 이제 이거는 공자랑 여기서 참 잘 드러나네. 똑같은 말인데 공자가 5글자로 말한 거를 12자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240%로. 이거 장 다음에 써이 이거 요법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가 바뀐 거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지. 그렇게 함으로써